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22번째 샷 시작합니다. 어제 그 엑센추어 지금 PGA에서는 엑센추어 WGC 월드 골프 챔피언십 그 매치 플레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어제 경기에서 그 배상문 프로가 8강에서 로리 맥길로이한테 지면서 떠한 좀 성과를 좀 내보려고 했었는데 좀 아쉽게 이제 좌절이 됐습니다. 맥길로이 선수는 오늘 현재 보니까 이제 결승전까지 갔거든요. 리 웨스트우드를 이기면서. 네, 배상문 선수가 올해 처음 루키로 이제 나왔는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8강까지 간 것만 해도 이제 대단한 성적이죠. 64명이 시작하는 대회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8강까지 갔으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 월드컵이 4강 간 것만큼이나 어려운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어제 그 PGA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LPGA에서는 그 제니 신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신지현 선수가 프로 2년차신데요. 어제 제가 그 중계를 보긴 했는데 갑자기 17번 홀까지 하다가 18번 홀에 갑자기 비가 오면서 중단을 했는데 그때까지 이기고 있었거든요. 한타 차로 이기고 있었는데 그 후에 마인드 골프가 자고 일어났더니 연장전까지 갔다가 아쉽게도 준우승을 했습니다. 요즘 그 LPGA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면 그 마지막 날 아쉽게 이렇게 잘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서 우승을 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좀 이렇게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요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한때는 좀 이렇게 좀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그 플레이를 했던 선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지금 선수는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LPGA에서는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PGA에서는 이제 세대 교체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한때 이제 최경주 선수와 양영원 선수가 이제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가던 모습이 뭐 노승열이라든지 김경태 선수, 뭐 배상문 선수 같은 이제 젊은 선수들이 나오면서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통해서 또는 저에게 그 pro@mindgolf.net이라는 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좀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시작하시는 골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보 골퍼들이 처음에 골프 클럽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클럽을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이제 어떤 클럽을 사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이제 팁 같은 거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히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좀 많이 클럽에 대해서 잘 알면 전문적인 좀 지식이 있으면 별도의 토픽으로 얘기해 드릴 텐데 제가 몇 번째 샷이었더라? 한 20번째 샷이었나요? 그때도 클럽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정확히 아주 또는 이제 자세한 그러한 정보로 안내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가볍게 팁 정도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초보 골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클럽보다는 본인들의 자세 그런 게 더 중요하니까 물론 이건 초보 골퍼뿐만 아니고 중급 상급이 가더라도 기본적인 그 자기 자신의 스윙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고 계실 텐데 아실 텐데 지금 당장은 초보 골퍼들 같은 경우는 클럽 같은 경우가 이제 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 클럽보다는 본인의 이제 연습이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골프 클럽을 이제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자신들이 이제 시작하시는 그 여러분께서 그 골프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좀 그래도 많이 가격이 좀 내려갔는데 꽤 예전에는 그 가격이 꽤 됐었어요. 이게 최소 뭐 한 뭐 100만 원에서 2, 300만 원 정도 됐는데 요즘은 이제 대중화도 많이 되고 이제 생산도 많이 하게 되면서 좀 가격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클럽 세트를 구매하는 거는 여전히 좀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새 클럽을 사시는 것도 좋아요. 뭐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데 굳이 뭐 중고차 살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도 이제 클럽 선택하는 게 다른데 보통은 그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 중고차 중에서 이름 있는 브랜드, 뭐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캘러웨이라든지 테일러메이드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봄직한 뭐 핑이라든지 그런 브랜드 중에서 중고 이제 거의 뭐 새거와 같은 중고 같은 것을 구입하면 좋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그냥 그런 클럽들 중에서 새거를 사시면 무난하게 이제 시작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주변에 이미 골프를 좀 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계시면 골프 오래 치신 분들은 대부분 클럽이 한 두 개 이상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 세트로 두 개가 있다라는 게 보다는 클럽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바꾸거나 이렇게 새 걸 사거나 이제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클럽을 이렇게 창고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지금 골프를 하시는 분들 중에 클럽에 여유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클럽이 있으면 그런 클럽을 받아서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클럽에 대해 디펜던시, 의존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 연습장을 이제 처음 가시는 분, 골프라는 것도 하나도 모르시고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대부분 이렇게 골프를 배우는 곳에 그 소위 레슨 해주는 데죠. 그 레슨 해주는 그 곳에 가보면은 그 연습용 클럽들이 있어요. 그래서 클럽도 없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빌려주시는 클럽이 있거든요. 뭐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7번 아이언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냥 맨몸으로 가셔서 거기 있는 클럽을 이용해서 쓰시다가 좀 이제 자신의 클럽을 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은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름 있는 브랜드 중에서 중고나 또는 새 거를 사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골프를 하시다가 이제 한 90대 정도를 이제 치시게 되면 자신하고 이제 맞는 그 클럽들을 좀 찾고자 하는 좀 욕망이 좀 이제 시작이 되죠. 제가 예전에 그 방송했던 거 중에 그 제 몇 번째 샷이었더라. 제 7번째 샷에 있네요. 타수대별 골프 생각 즐기기. 거기에서 마인드 골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한 90대 정도 되면 이제 클럽을 좀 한 번 정도 자신에 맞는 클럽을 좀 바꿔가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 시기, 뭐, 그거보다 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자신은 100개 때 치지만 클럽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또는 이제 그런 클럽 같은 하드웨어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꾸실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90대 정도 치시면 한 번 정도 이제, 나와 맞는 클럽이 뭔가, 보통 세트를 사게 되면 퍼터부터 드라이버까지 다 같은 브랜드인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시면 자신의 클럽을 이제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비싼 클럽이 좋은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잘 맞는 클럽이 좋은 클럽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되게 좋아요. 물론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이 뭐 붓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잘 쓰시는 분은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말도 있겠지만 뭐 꼭 너무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클럽이라는 게 뭐 클럽 헤드도 있고 샤프트도 있고 그립도 있고 다양한 그런 구성물들이 이렇게 조합으로 된 것이라서 그 조합을 잘 만드는 거에 따라서 이제 자신에게 잘 맞을 수도 있고 약간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는 클럽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클럽을 잘 찾아보시는 게 좋고, 그럼 어떻게 찾아보냐라고 하시면, 클럽을 요즘은 시타를 해볼 수 있는, 테스트를 이제 터볼 수 있는, 시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클럽을 살 때 그 안에 뭐 스크린 골프처럼 조그맣게 그 시타 해볼 수 있는 장소가 있기도 해서요. 쳐보면서 자신의 감을 한번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간단하게 거기서 과학적으로, 약간 숫자적으로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분석하는 장치들로 뭐 스윙 스피드라든지 뭐 스핀 RPM이라든지 뭐
공의 런칭 앵글, 뭐 시작하는 각도,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측정해 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유명한 그 클럽 같은 그 클럽을 파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피팅 센터가 있어요. 클럽을 피팅해준 FITTING 피팅해준 피팅 센터가 있어서 그런 데 가서 실제 이제 자신의 스타일의 클럽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 연습장 가는 것도 문턱이 높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골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이제 약간 그런 거 생소한 데 가는 걸 좀 서먹해 하시는 분들은 그런 피팅 센터 가는 것도 만만치 않겠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요런 정도의 제가 그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정도로 하시면 뭐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쳐서 조금씩 이제 알게 되고 그 자신이 이제 공부도 하게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기도 하고 책도 읽어보시기도 하고 잡지도 보시기도 하고요.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 자신만의 또 약간의 기준 같은 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자신은 뭐 그라파이트가 더 좋다, 스틸이 좋다, 뭐 그 단조체가 좋다, 뭐 주조체가 좋다, 뭐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선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알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그때그때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마인드 골프가 아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인드 골프가 한 가지 광고 비슷하게 하는 건데요. 마인드 골프가 그동안 좀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 트위터, 페이스북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계속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예전에 그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놨던 게 있는데 사실 제가 활성화를 시키지 않았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만 업데이트하다 마는 게 있었는데 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안 쓰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아이폰이나 그런 걸 통해서 팟캐스트 잘 못 들으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서 카페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정보를 좀 더 알려드리고 카페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자주 회원들끼리도 저랑 얘기하시는 것 말고도 그런 회원들끼리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시면서 정보를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특히나 진짜 초보 골퍼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마인드 골프를 이제 찾아주시는 또는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놀이터, 골프 놀이터 같은 측면에서 카페를 하나 제가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카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뭐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 네이버 카페고요. cafe.naver.com이에요. 그리고 그 주소는 mindgolfer, mindgolfer. 마인드 골프는 이미 뭐 선점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 골퍼로 오시면 또는 그 마인드 골프라고 카페에서 조회하시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몇 개 메뉴를 만들어 놨는데 혹시 네이버에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그쪽에서 좀 더 좀 많은 얘기를 제가 들어드리기도 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소를 얘기 드리면 cafe.naver.com/mindgolfer예요. mindgolfer. 지금 회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쓰질 않아가지고 지금 회원은 아무도 없고요.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쪽에도 제가 이제부터는 그 내용들을 업데이트 할 거니까 그쪽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오늘 왠지 방송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리뷰도 좀 많이 있고요. 글을 써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분들 다 검명을 해드리면 좀 시간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그 마인드 골프가 있는 곳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낮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좀 넉넉하고 하니까 천천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팟캐스트 한국 계정에서 올라오신 글들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Go for 80 Harry 해서 그 한국 영어로 Go for 그러니까 80을 향해서 가라. Go for 80, Go for 80 그리고 해리가 아이디이신 것 같고요.
80을 향해서 가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시작한 지 4년이 되시는 골퍼라고 하시네요. 작년 2011년에 80대를 들어가려고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몸이 많이 몸이 많이 망가진 건 아니라고 하네요.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많이 무너져서 다시 백돌이가 됐다고 하시네요. 지금 90대라는 말이시겠죠? 90대에서 80대로 열심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뒤로 가서 백돌이가 됐다고 하시는 건데요. 너무 욕심을 낸 게 아닌지 하네요. 그러다 보니 폼도 많이 달라지셨다고들 합니다. 올해는 많이 연습하고 또 마인드 골프님 이야기도 듣고 화이팅 하려 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꼭 80대, 안정적인 80대에 들어가기를 한번 바라고요.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올해 목표시겠네요. 네, 그리고 Go for 해리님이셨고요. 이번 리뷰는 약간 이게 처음으로 다른 분 광고를 해드리는 것 같이 돼버렸는데 별명에 자신의 가게 이름을 쓰신 것 같아요. 그 별명이 참 이맛 감자탕이신데요. 감자탕집 하시는. 제목은 생활의 활력소가 된 골프. 저는 김포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36살의 태영이 아빠입니다. 마인드 골프님의 방송을 우연찮게 듣게 되어 골프 레슨을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지금은 배운 지 얼마 안 돼 몸 이곳저곳이 아프지만 동작 하나하나가 배워가는 재미가 있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생활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잠들기 전 마인드 골프님 방송을 들으신다고 하시고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골프라는 스포츠를 시작하게 해주신 마인드 골프님에게도 감사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방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이 김포에서 참 이맛 감자탕을 운영하시는 감자탕집 사장님이세요. 36살의 태영이 아빠신데 본의 아니게 제가 이 감자탕집 광고를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신지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광고를 해드리게 됐는데 제가 한국 가면 언제 감자탕 제가 좋아하거든요. 마인드 골프가 좋아하는데 감자탕 먹으러 한번 김포 쪽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모님도 이쪽 근처 쪽에 살고 계셔가지고 그쪽에 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서비스 잘 해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마인드 골프 방송을 들으시고 계신 분들 중에 이 김포의 참 이맛 감자탕에 가시면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통해서 알게 됐다고 그냥 얘기해 주시면 이 지금 감자탕집 주인이신 그 태영이 아빠님께서는 꼭 잘해 주시는 걸 좀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좀 보답이 되지 않을까. 이걸 듣고서 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지금 감자탕집 광고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하여간 그 태영이 아빠님 고맙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제가 방송이 그 마인드 골프가 유명해지면 광고가 들어오면 참 좋겠네요. 그럼 나름 또 저의 또 수익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그러면 좋겠지만 뭐 쉽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 자신의 그 브랜드나 그것들을 광고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간단히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별명 곤란한 후후후님. 제목은 중국 상하이에서 써주신 글이신데요. 아이튠즈 한국 계정이지만 중국 상해 애청자입니다. 조금 졸릴 것 같은 목소리지만 마력이 듬뿍. 구력은 중급이신데 실력은 초급인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네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좀 졸릴 것 같은 방송인가요? 예. 사실 원래 목소리는 이거보다는 좀 하이톤인데요. 혼자 떠들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뭐 마력이 듬뿍 있다고 하니 좀 계속 듣고 싶다라는 말로 좋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자로 가유라고 쓰셨어요.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소위 얘기하는 중국에서는 짜요인가?
그렇게 가요를 짜요라고 아마 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낌표 3개 있는 거 봐서는 이건 짜요 그거 같아요. 화이팅이란 뜻인데 제가 중국어를 아는 건 아닌데 몇 개 단어만 알아요. 그래서 그거 같고요. 예, 전 그 곤란한 후후후 님도 짜요입니다. 다음으로 별명 안단테님, 제목은 내가 원하던 팟캐스트, 예, 그런 제목으로 써주셨는데 자세하고 꼼꼼한 설명이 아주 좋아요.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신 게 바로 위에 분 곤란한 후후후님은 졸릴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차분하시다고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암튼 출퇴근할 때 전철 자동차에서 자주 듣게 되는데 후배한테도 들어보라고 권유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주 유익한 팟캐스트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 방송 빨리 올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거의 다 들으셨나 봐요. 예, 지금 열심히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단테님처럼 주변에 혹시 이렇게 잘 이제 골프를 시작하시거나 골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많이 많이 좀 알려주세요.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라는 게 여기 좋은 게 있다고 저 혼자 깔때기를 들이댔네요. 그래서 좀 광고를 좀 해주시면 마인드 골프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한국 팟캐스트 아이튠즈에 올라온 리뷰고요. 트위터에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트위터에는 원수섭님께서 안녕하세요. 21번째 샷까지 완독한 골프 3개월차 초보입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니까 방아쇠 수지가 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아픈 그 병명 중에 하나래요. 혹시 부상에 대해서 다뤄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참고로 저는 MB712 아이언 샤프트의 DGS200을 연습 중입니다. 제가 하드웨어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엔 엘보가 문제인가 했더니 지금은 손가락이 좀 그게 이제 방아쇠 수지라는 게 손가락이 아픈 부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부상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는 따로 토픽을 한번 제가 골프 연습하고 좀 이게 부상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그런 접근 말고요. 다른 형태로 골프 연습에 대해서 제가 다뤄놓은 컬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가장 확실한 거는 아플 땐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픈 부위 쪽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자꾸 자세가 망가지거나 스윙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픈 상황이 있으면 일단은 몸이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컨디션을 좀 회복하시면 다시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부상 안 되도록 좀 사전에 좀 워밍업 하는 차원의 몸도 좀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올레바이크님, 처음으로 깨백했다고 축하해달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네요. 난생 처음으로 버디 2개를 하셨다네요. 185m에서도 하고 500m 파5에서도 하고. 그래서 98개로 깨백하셨다고 하는데요. 다 마인드 골프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뭘 도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골프의 마인드적인 부분을 제가 도와드렸으면 저도 기분 좋고요. 저 덕분에 깨백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재능이 좀 있으신가 봐요. 버디도 그냥 한꺼번에 저렇게 185m 하면 거의 200야드인데 거기서 버디도 하시고. 올레바이크님, 네, 제주도에 잘 살고 계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주공갈님, 마인드골프님 잘 지내시죠?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도 이제 초보 골프클럽 구입 요령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언 또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인트로에 좀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디 미오10919님 간단하게 남겨주셨는데, 귀에 쏙쏙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미오1019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기 바로 전에 리뷰를 남겨주신 분이신데요. 글을 남겨주신 분이신데, 이분은 멕시코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이디 오도니
610님, 트위터를 처음 해보신다고 하시면서 멕시코에서 즐겨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여기에 계신 회사분들이랑 라운딩을 주로 하시고 계신다고 하고요.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시네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마인드 골프니까 정신적으로 도움을 드리면은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오도니님, 네, 고맙고요. 예, 자주 글 남겨주시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겠네요. 네, 이상 오늘은 굉장히 좀 여태까지 해봤던 것 중에 가장 길었던 인트로였던 것 같고요. 오늘 본격적인 그 방송인 제 22번째 샷, 그 매치 플레이 진행과 스코어 카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트로에도 그 WGC 월드 골프 챔피언십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경기는 다른 그 PGA 일반적인 대회 4일 동안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예선전 같은 데서 컷오프라는 거를 하고 나서 3, 4라운드 결승 라운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이 월드 골프 챌린지 그 엑센추어였죠. 이 대회는 총 출전 선수 64명이 시작을 하고요. 이게 그 매치 플레이, 토너먼트죠, 토너먼트. 소위 얘기하는 뭐 축구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뭐 64강, 32강, 뭐 16강 이런 것처럼 토너먼트로 해요. 그래서 그런 형식의 대회였고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PGA WC 엑센추어 매치 플레이는 그런 매치 플레이 형태. 그래서 한 경기마다 지는 사람은 탈락하는 그런 형태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회는 이 세계 랭킹 1위인 루크 도널드가 지난해 우승을 했는데요. 방송하고 있는 지금은 그 로리 맥길로이랑 헌터가 아마도 지금 결승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방송 끝난 다음에 나머지 결승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총 6라운드를 하죠. 2의 6승은 64니까 64강부터 32강, 16강, 8강 이렇게 해서 계속 줄여가면서 하고요. 참 재밌는 게 그 작년에도 그 전년도 대회 2010년 대회에 이안 폴터가 우승을 했는데 1차전 64강에서 탈락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루크 도널드가 우승을 했잖아요. 2011년에. 근데 올해 대회 2012년에 루크 도널드가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어요. 참 그 우승을 하면 그 다음에는 1라운드에 탈락을 좀 하게 되는 이 케이스가 생기네요. 타이거 우즈는 좀 기대를 모았는데 작년엔 1라운드에 탈락을 했는데 올해는 2라운드에 닉 와트니한테 져서 2라운드에 탈락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계속 응원을 보내고 있는 선수인데 좀 안타깝고요. 한국 선수 중에는 최경주 선수가 32강에서 64강에서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고 양용훈 선수가 32강 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죠. 그리고 어제 인트로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배상문 선수가 8강에서 네 번째 라운드인 8강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결승을 하고 있지만 사실 8강까지 간 것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이 대회는 얘기 드렸던 대로 매치 플레이라서 매 경기마다 반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마다 출전자가 이제 반반씩 떨어지는 건데 오늘 하는 팟캐스트의 내용은 매치 플레이의 방식이 지금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또 경기를 보다 보면 또는 이러한 그 리더보드라고 스코어 카드가 이렇게 쭉 나온 리더보드를 보다 보면 거기에 써 있는 그 기호들이 좀 있거든요. 그 기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기호를 알려드리면 그 스코어 카드나 그 기호들이 의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방송을 그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회 같이 이제 타수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서 매 홀마다 이제 이기느냐 졌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세 타 차로 이기든 한 타 차로 이기든 뭐 다수 타 차이로 이기든 그냥 이기는 건 이기는 거고 비기는 건 비기는 거고 지는 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볼 수 없는 소위 그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OK 그 전문용어로 컨시드라고 하죠. 다치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홀 근처에 가면 OK를 주는 그래서 공을 그냥 짚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회에서는 절대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OK라는 게 없잖아요. 매치 플레이에서만 저 사람한테 이제 가까운 거리는 OK를 주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매치 플레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런 매치 플레이랑 비슷하게 이제 스킨스 대회라고도 있는데 그 대회에서도 약간 그런 형태의 경기 진행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선수와 싸움을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매 그 라운드마다 자기와 1대1로 하는 두 명이 플레이를 하니까 1대1로 하는 그 상대방과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신도 좀 굉장히 그 흐름에 영향을 좀 받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그 타이거 우즈가 그 1대1에서 굉장히 강했거든요. 특히 마지막 결선 라운드에서는 그렇게 두 명이 이제 보통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까지 잘했던 친구들이 이제 타이거 우즈와 마지막 같은 조가 편성이 되면은 언더파 잘 치던 선수가 이제 오버파를 치는 그런 게 이제 바로 상대 선수에 대한 그런 카리스마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치 플레이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 있는 그 경기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좀 약간 강점을 보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그냥 타수보다는 매홀 그 상대방보다 잘 치기만 하면 되니까 상대방이 뭐 보기를 하면 파만 하면 되는 거고 파하면 버디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기 흐름 방식과 좀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오는 기호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중계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시고요. 또 리더보드에서 각 선수의 이제 진행상을 좀 보시게 되면 볼만한 기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그 제 블로그에 보면은 그 샘플이 하나 있어요. 그 샘플 가지고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그 블로그에 좀 얘기를 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 mindgolf.net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골프 상식 43번에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그 샘플이 그 스코어 카드 샘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놓은 건데요. 그 보통 표시되는 것 중에 1U, 2U, 3U 해서 이렇게 U 업의 약자거든요. 업. 그래서 U라고 이렇게 대문자 U로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어요. 1U, 2U, 3U, 4U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업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업이란 건 뭐냐면 그 홀을 이긴 사람이 이제 그 업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홀에 A랑 B랑 두 선수가 있었다. 그러면 A가 이겼으면 A 선수에다가 1U라고 쓰는 거예요. 물론 뭐 진 사람의 1D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뭐 상대방이 1U니까 당연히 그 다른 이제 상대방은 당연히 1다운이겠죠. 그래서 U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제 1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UP라고까지 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다운 같은 경우는 뭐 DN 약자로 두 글자로 이제 DN이라고 쓰는데 그래서 매치 플레이에서는 요 1업, 2업 또는 1U, D, 2U, 3U 뭐 이렇게 업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홀을 뭐 어떤 몇 홀, 뭐 6번 홀까지 두 개 홀을 이기고 있다 그러면 이긴 사람한테는 2U 이렇게 또는 2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U는 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지고 있는 경우에는 D, 뭐 DN 또는 다운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AS라고 표시가 되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6번 홀, 뭐 7번 홀 AS 이렇게 돼 있으면 올 스퀘어의 약자예요. 올 스퀘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딱 스퀘어가 정사각형이잖아요. 완전히 이제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홀까지 두 선수가 어떤 쪽도 이기지도 않고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스퀘어 하면 현재까지 비기고 있다. 그 앞에 성적을 어떻든지 간에 현재 성적상 뭐 비기고 있다. 여태까지 계속 비겼을 수도 있고 뭐 그 전에 서로 한 홀씩 서로 이겼다 그러면 서로 상쇄돼서 올 스퀘어가 되겠죠. 그래서 AS라고 표시되는 거는 올 스퀘어의 약자고 비기고 현재까지는 지금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번에 얘기 드린 C, ABC 중에 C라고 표시되는 거는 뭐 스코어 카드 상에만 주로 표시가 되는데 그 컨시드의 약자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소위 오케이. 그래서 이 C라고 표시되는 건 뭐냐면 홀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 해당 홀을 포기를 해서 이기게 되는 경우에요. 상대방이 뭐 워터 해저드에 뭐 몇 번 빠졌다든지 아니면 뭐 오비가 몇 번 났다든지 너무 많은 타수를 쳐가지고 이 홀은 그냥 더 해봐야
랩을 해버렸네. 더 해봐야 이길 수도 없다. 그리고 흐름상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 홀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나 요번 홀 너한테 졌다. 그렇게 해서 그냥 홀 전체에 컨시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홀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홀은 포기했다라고 할 경우에 다 치고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C라고 표시를 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홀들 같은 경우는 해당 홀을 친 스코어를 적는데 만약에 그 홀을 다 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을 스코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코어 카드 C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긴 사람 쪽에 C를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C라고 하면 이 사람은 상대방한테 컨시드를 받아서 이겼구나라고 해서 이제 하면 되고, 컨시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뭐 쉽게 얘기하면 오케이 줬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너한테 내가 좀 졌다라고 얘기하시고요. 하는 거고요. 요거 컨시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언제 또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표현되는 것 중에 뭐 3 and 2, 뭐 4 and 3, 뭐 2 and 1 이렇게 숫자가 앞뒤로 있고 가운데 and라고 %, 또는 and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게 있는데, 경기가 끝났는데 요번에는 A가 뭐 B한테 뭐 3 and 2로 이겼다, 뭐 4 and 3로 이겼다, 6 and 5로 이겼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보통은 이제 앞에가 n이면 뒤에는 n-1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6면은 5, 3면 2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통 표기를 하고요. 이렇게 표기됐다라는 거는 그 경기 같은 경우는 18호까지 다 안 쳤다고 보시면 돼요. 18호 가기 전에 승부가 이제 났다라는 건데, 뭐 벌써 다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6 and 5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5홀이 남았는데 6홀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게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중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6홀을 이기고 있는데 뭐 5홀 남았는데 그 홀 다 이긴다고 다 컨시드 줘봐야 그래도 원업으로 이기고 있던 사람이 이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매치 플레이에서 이제 경기를 중단을 합니다.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10홀인가 11번째 홀에 뭐 10 and 9, 뭐 11 and 뭐 10, 뭐 이렇게 해서 이겼던 적이 있었어요. 매치 플레이에서. 한참 전성기였을 때 그렇게 이겼었는데요. 대단한 거죠. 요즘은 그런 모습이 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 매치 플레이에서 more and more, 그러니까 뭐 3 and 2, 뭐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면, 이 경기는 일단 18호까지 다 안 되고 나서 한쪽이 좀 많이 이겨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매치 플레이 대회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라이더컵 같은 유럽과 미국이 대표들이 하는 거라니, LPGA 같은 경우 솔하임컵이라든지 뭐 그런 대회에서도 이제 이런 형태의 경기들의 이제 진행 방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기들은 다 매치 플레이거든요. 스코어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그 방송 팟캐스트를 한 내용은 매치 플레이라는 게 일반 스트로크 플레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른 스코어 카드에 이제 표시되는 뭐 U, up 또는 down, all square 또는 뭐 concede, 그리고 뭐 3 and 2, 4 and 3 같은 그런 이제 숫자로 표현되는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다음에 있을 이제 또 매치 플레이 같은 대회에서 지금 저 숫자가 뭘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금방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블로그 내용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제 그 내용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샘플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참고 삼아 그 블로그 mindgolf.net에 가보시면 골프 상식 그 카테고리에 가면요. 그 43번에 있어요. 매치 플레이 진행과 스코어 카드 읽는 방법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그 facebook.com/mindgolf예요. mindgolf 또는 그 페이스북 그 검색에서 마인드골프라고 치시면 되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검색 엔진에서 마인드골프라고 치면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 mindgolfer예요. mindgolfer 로 하시고 들어오셔서 팔로우를 하시면 그 마인드골프의 골프 이야기를 피드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서두에 그 얘기를 드렸던 카페,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인드 골프 카페는 cafe.naver.com, 네이버에 있는 카페예요. 아무래도 네이버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리고 마인드 골프가 다녔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NHN이라는. 그래서 cafe.naver.com/mindgolfer예요. 이것도 mindgolfer입니다. 그래서 트위터하고 그 카페는 골퍼고요. 그 페이스북은 골프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어서 제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갈수록 이제 그 팟캐스트 내용도 좀 많아지지만 그런 리뷰나 여러분들이 주신 피드백, 그런 질문사항 그런 거에 대한 Q&A 비슷한 또는 사실 뭐 Q&A라기보다는 그런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너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거는 내 얘기 아니니까 이렇게 관심 없게 듣지 마시고 그런 내용들 사이사이에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나 그 마인드 골프의 생각들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좀 시간을 좀 할애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저도 모르는 것들을 알아야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받아야 저도 공부하고 그 내용들을 다시 또 제 블로그나 팟캐스트 그런 내용에 소재거리를 쓸 수 있거든요. 이 소재거리가 갈수록 이제 고갈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진 않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마인드 골프를 도와주시는 차원에서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그 사이사이에서 이제 제가 어떤 아이디어나 소재거리를 또 해서 또 글도 쓰고 이렇게 팟캐스트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제 23번째 샷에서 뵙겠습니다. Don't worry, be mind golf. Bye.